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입니다. 지은이는 사이토 다카시, 펴낸 곳은 센시오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일본의 메이지 대학교 문학부 교수이다. 저자는 50대부터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50대에는 몸과 마음, 사회적 지위와 관계 등에서 인생의 큰 변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꿈도 갖지 말고 폭넓은 관계도 갖지 말고 자존심도 버리고 고독한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오직 자신의 행복과 재미를 위해 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옛날보다 주량이 줄였다. 며칠 잠을 설치면 영 힘을 못 쓴다. 저녁때가 되면 눈이 침침한 걸 보니 어느새 노안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누구나 45살쯤 되면 이런 증상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한다. 40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30대의 기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자기가 중년이라고 여기지 않지만 45살 무렵부터는 차츰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이 늘어난다. 갱년기 우울증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의 문턱을 넘어서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는 게 뭔지 모르겠다며 한탄하게 된다. 이 시기가 일로 생기는 고민이 늘어나는 때라서 그런 것은 아닐까. 보통 노력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믿으며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나이가 50살쯤 되면 회사에서 꼼짝달싹 못하는 처지가 되어 더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당연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임직원을 내려놓거나 손아래 사람에게 지시를 받는 상황이 되기도 하고 한직으로 이동하라는 제안을 받기도 한다. 최근에는 나이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명예퇴직 대상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가정에서도 변화가 생긴다. 자녀들은 진학에 취업, 결혼 등으로 집을 떠나 독립할지도 모른다. 또 연로하고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어쩌면 황혼이혼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인간관계도 이전과 달라진다. 친구나 지인들과 교제가 점점 줄어든다. 또 젊은 날을 함께 지내왔던 친구와 슬픈 이별을 하게 되기도 한다. 예전에는 멀게만 느껴졌던 노화와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것도 이제 실감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이 50세를 인생의 전환기라고 느낀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껏 추구해왔던 인생의 목적이나 가치가 흔들리면서 한꺼번에 폭탄 터지듯 위기를 맞이한다. 새로운 인생관을 찾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드디어 50세라는 대전환기를 맞이한 또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과 함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젊음과 경쟁하려 들면 남은 골병 들지. 여러분 가운데 나이는 분명 쉰이 되었지만 아직 그렇게 나이 먹었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마음도 충분히 이해한다. 막 50세가 되었을 때는 경쟁에 열정을 불태울 땔감이 타다 남았을 뿐이라고 하면 실례일 정도로 아직 어지간히 건강하다. 그러니까 더욱 일찌감치 다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 있다. 일찌감치 경쟁에서 벗어나고겠다고 결론을 내리고 나면 젊은이들과 어울리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나이를 먹을수록 아무래도 젊음을 질투하는 마음이 싹 든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고 운운하며
엿잡아보고 싶어지는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나는 젊은이들 앞에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청춘이 빛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곤 한다. 젊다는 것은 멋진 일이라고 인정하고 젊음과 경쟁하라는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리면 질투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해마다 더 빈정거리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남을 칭찬하지 못하게 된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45세에서 50세까지는 그렇게 되느냐 마느냐가 정해지는 분기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기에 다른 사람을 가소평가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게 될지 어떤 일이든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칭찬할 수 있을지가 나뉜다.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편이 훨씬 기분 좋다. 사물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자기 안에 시샘하고 비뚤어진 마음이 언제까지나 남게 된다. 반대로 남을 칭찬하면 질투심이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의 싹을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이렇게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배우이자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는 연예인 다카타 준지에게서 배웠다. 최근에도 다카타는 TV방송 프로그램 준산책 등에 출연해 특유의 뭐든 대충대충 하고 마는 행동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나는 다카타를 보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는 마음에서 해방되는 듯한 기분이 든다. 다카타가 누군가에게 질투심을 느끼는 모습을 좀처럼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다. 다카타의 이런 점을 본받아 여러가지 질투심에서 벗어나자. 동년배들과 불리던 경주는 끝났다. 젊은이들과 경쟁하려 들지 말자. 경쟁을 내려놓는다는 마음가짐은 확실히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더 발전하고자 하는 의욕은 계속 남겨두어야겠지만 불필요한 경쟁심에서 벗어났을 때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과제를 분리하자.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가 창시한 심리학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과제인지 아니면 타인의 과제인지 생각해보라고 했다. 이를 과제의 분리라고 한다. 얼핏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자신의 고민은 결국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만일 정신과 의사나 전문 상담원이 환자 또는 상담자의 고민을 전부 받아들이면 자신이 병들고 만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은 직업적인 훈련을 받고 있어서 잘 대처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가족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자신이 아닌 타인의 문제까지 자기가 떠안을 때가 있다. 아들러는 이때 그것은 그 사람의 과제이지 나 자신의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너무 당연한 말이다. 달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실패는 그 사람의 문제지 내 성공이나 실패와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 같이 다닌 동창이 사회에서 굉장한 성공을 했다고 치자. 우리 사회에서는 대개 같은 학년 친구들을 지나치게 의시한다. 사회에 나가서도 입사 동기끼리 서로 먼저 출세하고 경쟁하기를 강요받지 않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누군가의 성공을 시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심리일지도 모른다. 젊을 때부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지 않는 것을 신조로 삼는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늘 경쟁하는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이 더 많다. 그때 누군가가 출세한 것은 자신이 때를 만나지 못해 출세하지 못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고 남의 행불행은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 질투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은 50세가 넘어서부터 더 받아들이기 쉽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죽음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50세 이후의 삶에서
지루함과 어울리는 방법은 하나의 중요한 주제다. 이것은 지루함을 참는다든가 지루하지 않도록 자극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루함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지루함에 익숙해지는 것 또한 지루함을 더는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지루함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 특유의 감정이라고 보고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나는 그 책에서 현대는 누구나 지루함을 두려워하고 자극을 원하는 시대다. 한편 사회도 그 요구에 부응해서 사람들이 실증내지 않도록 점점 더 자극을 제공하며 고도로 자극적으로 변해 간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극이 많다고 사람들이 정말로 행복해질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그리고 이 고도로 자극적인 사회에 저항해서 살아남으려면 옆에서 보기에는 지루해 보일지 몰라도 당사자는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기쁨을 발견해가는 힘, 즉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했다. 나는 이 지루할 수 있는 능력이 정년퇴직 후 제2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키워드가 된다고 믿었다. 일이 없어지고 눈앞에 자유시간이 펼쳐졌을 때 인생을 즐기는데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 책에서 말하는 50세가 넘어서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1950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영국의 논리학자이자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러셀의 행복론에서 지루함과 흥분이라는 장에서 일반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조용한 생활이라고 했다. 위대한 책은 한결같이 지루한 부분이 있고 위대한 생애에는 하나같이 지루한 기간이 있다. 위인들의 인생도 두세 번의 위대한 순간을 제외하면 늘 흥분으로 가득 찬 인생은 아니었다. 또한 러셀은 지루함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강한 자극만 추구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그보다는 차라리 실속 있는 지루함이 낫다고 믿었다. 죽음은 왜 두려울까? 50세가 되면 이제는 자기 죽음도 현실로 다가온다. 그 불안과 공포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국가가 신봉하는 신들을 부정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으로 이끌었다는 명목으로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독약을 마시고 죽는다.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저술한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나 크리톤을 읽어보면 소크라테스는 죽는 것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는 사형 선고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날 면회하러 온 절친한 친구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하자 설령 판결이 부당하더라도 나는 탈옥 같은 부당한 행위는 하지 않겠네라고 거절했다고 한다. 소크라테스는 어떻게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아니, 소크라테스는 원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생각했다. 육체란 일종의 감옥이며 영혼이야말로 불변하다. 즉 죽음이란 자유롭지 못한 감옥 같은 육체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죽으면 이 세상의 속박이나 신체로 말미암은 여러 가지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니 전혀 괴로운 일이 아니다. 즉 소크라테스에게 죽음은 해방이었다. 영혼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는 차후 문제였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조금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소크라테스는 손수 독약을 마시고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죽음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데 두려워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는가? 죽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죽음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면 또 모를까. 아직 그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알지도 못하는데 불안해하는 것은 어리석다는 생각이다. 덧붙여서 공자도 아직 삶을 알지 못한다. 죽음은 더더욱 모른다라는 말을 남겼다. 소크라테스는 부정한 재판에서 부당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판결을 아무런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인 만큼 엄청나게 그릇이 큰 사람이었음이 틀림없다. 소크라테스처럼 그릇이 큰 사람이 실존했다고 생각하면 왠지 마음이 든든해진다.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50세에 직면하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힘을 빼는 것이다. 나이가 쉰쯤 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미 안다. 앞으로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지나치기 애쓰지 않아도 되지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노련한 축구 선수가 경기를 뛸 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과 같다. 90분간 계속해서 뛰기는 힘들지만 바로 지금이야 하는 순간에 몸을 움직여서 골을 넣을 수는 있다. 그전처럼 효과적으로 힘을 빼는 방법을 일에서도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나는 여러 가지 훈련 끝에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했다. 예를 들면 나는 30, 40대에 국가대표전 축구 시합을 보다 보면 늘 화를 주체하지 못했었다. 응원은커녕 왜 거기에서 슛을 쏘는 거야? 이 상황에서 그렇게 선수를 교체하면 안 되지 라며 애꿎은 TV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생각해보면 축구라는 경기의 성격상 대부분 실점은 실수와 연관되어 있다. 즉 아무리 잘해도 화나는 요소가 숨어있다는 말이다. 계속 화만 내서는 몸이 견뎌나질 못하므로 나는 앞에서 말한 아들러 심리학에서 과제의 분리를 적용해 보기로 했다.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축구협회 회장도 아니니 이것은 내 일이 아니야. 선수 한 사람이 성공해서 수억을 벌든 실패해서 구단에서 방출되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힘을 뺄 수 있다. 즉 절대적으로 냉소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응원을 하지만 실수에는 눈 감고 잘한 점만 크게 기뻐하는 관전 방식을 터득했다. 축구 관전 경력이 30년이 쌓인 후에 겨우 여기까지 왔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경기에서 결정적인 실수로 실점이 당했는데도 전혀 화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칭찬해줬다. 이제야 차분하게 축구를 볼 수 있게 되었군. 이라면서 말이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내기가 쉽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야 라며 힘을 좀 빼면 좋을 것 같다. 물론 50세에는 아직 에너지가 남아있다. 유도의 창시자인 카노 치고로는 정력 선용이란 말을 중요시했다. 강한 훈련을 통해 얻은 건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어렵고 선한 데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자의 질투를 초월하고 지루함을 견디라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